제가 그 딸기가 조금 다쳤었다고 들어가지고 네. 혹시 몰라서. 잘 치료해가지고 많이 안 물었어요. 그러네요. 다 이제 뺐네요. 네. 예전에 이거 드레인도 박아놨던 했던 걸로 들었는데 네. 내가 뭐 할 필요가 없겠는데 다 났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다 났어요. 역시 씩씩하네요. 실장이 닮았네. 이게 강아지들이 물렸을 때 되게 위험한 것들 설명 들으셨었겠지만 처음엔 구멍이 요만해서 큰 상처가 아닌 줄 알았어요. 강아지들은 다 그래요. 다 구멍이 그렇게 조그맣게 보여요. 네. 근데 그 안에가 닫혀 있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 안에가 공간이 생기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구멍은 닫혔는데 염증이 생기는데 빠져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럼 안이 이렇게 막 부어오르고 근육괴사도 생기고 그런 경우들 많아요. 이 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물려도 병원 가서 확인해봐야 돼요. 사람이야 여기에 좀 이렇게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공간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개들은 그 안에 공간이 이만하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딸기가 이렇게 보실 때는 엄청 착하고 순해 보이지만 진짜 두 얼굴의 딸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얘가 완전 이건 제가 봐야죠. 내가 봐야지, 그지? 놀래실 수도 있어요. 외부인에게도 살갑던 녀석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순간이 있었죠. 할매 가자. 아, 할매를 어디 이렇게 가려고. 할매 가자. 대표님을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딸기가. 대표님 말을 제일 잘 듣고. 네. 근데 어머니한테 뭐 팔짱 끼고 어디 같이 데리고 나간다든지 화장실에 가려고 한다든지 하면 저렇게 짖더라고요. 개인적인 물려고 생각은 제가 할머니가 아픈 걸 아나? 그런 걸 알까요, 걔가? 알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나보다 약한 존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개들은 원래 막 보호자를 지키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네. 알고 진돗개도 그렇고 네. 여자를 지키려는 그런 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평균적인 강아지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지 얘네가 지켜주진 않아요. 네, 얘네들의 정신 연령 자체가 아주 낮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 보면 한 30개월로 보거든요. 근데 30개월 아기가 날 지켜주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뭐 특수한 교육을 받았거나 트레이닝을 받았거나 아니면 좀 특출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키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할머니. 맞아, 품에. 네, 40시간 동안 만약에 그 아이 없었으면 저체온증 걸리셨을걸요.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걔가 옆에서 따뜻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게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치매 환자인 90세 할머니가 실종 40시간 만에 벼가 무성한 논 가장자리 물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로 4살 난 이 백구입니다. 할머니를 따라 나선 뒤에 끝까지 곁을 지키면서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할머님 거의 누워 계세요? 네, 거의 누워 계세요. 거의 누워 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강아지들은 좀 보수적이라고 보면 돼요. 좀 원래 있던 거에서 바뀌는 걸 좀 불안하거나 색다른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럴 때는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방금 딸기가 우리 다 좋아하는데도 왔다 갔다 하면은 헥헥거리면서 좀 지도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한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 게 평소 때는 있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님은 원래 누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일으키거나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 불안함을. 할머님이랑 사이 어때요, 딸기랑? 좋아요. 그쵸? 예, 예. 할머니가 할머니가 맨날 이렇게 간식 숨겨놓고. 학교 가서 고기 반찬 있으면 계시니까. 남겨놓고 싸갖고 주고. 그치. 왜냐면 지금 보통 할머님이랑 같이 사는 집의 강아지들은 마른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딸기의 문제 행동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계속됐는데요.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산책. 진짜 반년 동안 못했. 한 6개월 정도 못 한 적도 있어요. 부산에 살 때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떻게 산책을 6개월만 해요? 다른 개를 보면 와, 진짜. 미친 듯이 그냥 달려들고 눈이 짖어요. 돌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빛이 틀려진다는 게 느껴져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무- 싫어서가 아니라
그쪽도 이제 산책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민폐를 자꾸 끼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서 6개월 동안 산책을 못 나갔어요. 흥분해서 목줄 풀리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부산에 살 때는 특히. 그래도 이 6개월 만에 산책은 이 올드보이가 따로 없네. 새벽에 산책을 시키고 했었거든요. 일부러 사람 없는 데 가서 하고. 하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조금 다른 강아지들하고 만나서 냄새도 맡고 교감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른 개들은 다 그렇게 안 서로 그래요. 엉덩이 냄새 맡고 그렇지 않아요. 왜 걔들끼리는 다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아. 아니에요. 얘네도 호불호가 있고요. 그렇게 되는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친해질 수 있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어떤 성격을 가질지 모르는 그냥 아무나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애를 그렇죠. 만나고 싶어 하는 네. 거야. 근데 처음 만난 애들이랑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보는 강아지들끼리 냄새 맡고 막 이렇게 뺑뺑 도는데 사람들은 너네 재밌게 논다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 막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한테 스트레스 시그널이 보이고 얘네들이 하고 있는 언어가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인데? 뭔데 쳐다봐? 너 뭔데? 내가 더 센데? 내가 더 센 거 같은데? 이렇게 보여요, 저는. 그런 애들이 길 가다가 그냥 산책하다가 줄한 상태, 처음 만나는 거는 전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사회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굳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사람이야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면 그쵸. 사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밥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 네. 돈을 못 벌어서 밥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강아지들은 꼭 그게 필요한 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사회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재밌어 해줄 걸 찾아주면 돼요. 우리가 재밌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리고 그 사회성의 문이 벌써 좀 많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이 시기가 언제까지냐면 4개월까지예요. 어릴 때 있었어야 되구나. 네. 딸기는 어땠어요? 어렸을 때. 그 시절에는 개를 한 번도 못 만났다 얘가. 집에서 있었지.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사회화 시기에 개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던 건데요. 그런데 사전 촬영 영상을 유심히 보던 설 전문가의 눈에 띈 또 한 가지. 우선 지금은 초크 체인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렇게 해야 저게 그나마 감당이 돼요. 근데 저거보다 더 감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걸 쓰면 더 나빠질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목줄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반 목줄은 오히려 괜찮은데 초크 체인을 쓰면 더 나빠질 거예요. 네. 저런 줄들은 교육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일까요? 왜지? 나는 저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걸 계속했어. 그렇죠. 이게 근데 오해예요. 좀 잘못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초크 체인뿐만 아니라 일반 목줄도 다, 그러니까 일반 목줄, 일반 하네스, 저런 줄 다 산책 교육할 때 좀 효율을 떨어뜨려요. 하네스가 떨어뜨린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앞에 나가는 힘을 더 강하게 자기가 줄 수 목줄도 있어서. 똑같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원리 하나 때문에 그래요. 당겼을 때 고리가 뒤로 가잖아요. 네. 당겼을 때 고리가 뒤로 가서 내가 뒤에서 당기면 동물들은 앞으로 가고 싶어요. 썰매개들 왜 하네스 끼우고 하겠어요? 썰매개들 하네스 채우고 나가는 힘. 끌게 하죠.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더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흥분도도 높아진 상태에서 초크 체인 하면 더 숨이 아마 막 이럴 거예요. 네. 그죠? 자기가 이게 막히는 게 싫으니까 더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히는 게 싫은데 흥분했을 때는 그런 통증이 나중에 느껴지죠. 그러면 진짜요? 괜히 이게 더 짜증만 나죠. 내가 아프니까 그만해야지? 안 그래요, 흥분됐을 때. 그래 놓고서 나중에 그 부분이 아프고 그런 거죠. 얌전히 산책을 하다가도 다른 강아지만 발견하면 극도로 흥분한 모습을 보였던 딸기. 산책 때마다 개들과 마찰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됐었죠. 저 친구가 되게 매너가 좋은 친구예요. 진짜. 상대방 친구는 지금 보세요. 딸기가 짖는 순간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보세요. 처음에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그러다가 짖기 시작하니까 고개도 돌리고 몸도 돌리고 난 싸우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무시하는. 네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게 무시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 나 졌어. 나 그냥 안 싸울래. 상대 강아지의 거절 표현에도 흥분을 멈추지 못했던 딸기. 이게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심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저리 가, 싸우자, 놀자. 이 세 가지 중에 딸기는 하나일 거예요. 저리가. 저는 저리 가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요. 네. 근데 이 저리 가가 보통 언제 많이 생기냐면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렸을 때 보호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우리 대표님 얘기, 보호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일까요? 뭐 때문에? 뭐 했어요, 대표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야, 분명히 있어요. 자, 뭐?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렸을 적에 사회화를, 강아지에 대한 사회화를 못하고 이제 첫 산책을 나갔어요. 그러면 얘는 개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좀 불안해하겠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처음에 산책 나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강아지 만나면 친구. 딸기야 봐봐 예쁘잖아 친구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셨죠? 아 친구 왔네 오빠 야, 그때 이제 딸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뿔 친구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런 아이처럼 처음에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저기 있는 저 푸들의 표현처럼. 고개도 낮추고 막 하품하고 낼름거리고 보호자 뒤로 숨 물려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내 보호자는 들어주지도 않고 난 싫다라고 하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도망가고 싶은데 줄에 달려있고 막다른 골목인 거고 그래서 한번 공격적인 모습을 표현했더니 어떻게 돼요? 가자. 그렇죠. 근데 딸기가요, 산책할 때 저 멀리서 개가 보여도 그때부터 난리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된 거죠. 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진짜 축구처럼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은 멀리서 개만 보여도 맞아. 맞아요. 자기가 먼저 달려가려고.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젠 거의 생각도 안 하고 할 거예요. 네. 5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서 저한테 설채연 하면 생각 안 하고 돌아보는 것처럼 이젠 개만 보이면 생각도 안 하고 반응이 튀어나올 거예요.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에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딸기. 그 과정에서 상대 개와 큰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사장님이 개를 잘 아신다 나 그리고 저 친구는 싸우자예요.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딸기가 짖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짜증이 났어요. 근데 얘도 아주 나쁜 아이는 아닌 게 그죠. 처음부터 거절의 표현은 했어. 맞아요. 저는 그거 봤어요. 네, 처음에 지금 쟤도 이거는 사람 잘못인 거지 제 잘못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사람이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빨리 가요. 얘도 싫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표현을 한 거구나. 그런데 옆에서 딸기가 계속 짖죠. 그러면 이제 흥분도가 올라가는데 이 흥분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불안한 모습이 전혀 안 보여. 나는 널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보여. 너가 시비 걸지 않았으면 난 그냥 지나갔을 텐데 딸기가 계속 짖으면서 흥분도를 높이니까 그때는 자기가 진짜 자신감 있게 들어와. 네. 뭐? 그래서 미쳤나 봐. 나 진짜 저분 진짜 거짓말 소장님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괜찮다면서 막 이렇게 하셔서 소장님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얘네들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막 몇몇 개 두세 마리 평생 동안 두세 마리 키워본 사람들이 난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다 절에서 오는 거예요. 저 수의사들한테. 수의사 물려서 다 절에서 오는 거야.
이건 우리나라 문화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산책줄을 달았을 때 처음 보는 강아지들은 웬만하면 만나면 안 돼요. 내 강아지가 착하다고 해도 저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상대방 강아지가 소심해서 다가갔다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 이건 되게 사실 비매너예요. 안 좋은 매너예요. 가장 좋은 건 사회성이 좋아지는 거지만 그게 안 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피해야 되나? 지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만 가도 좋겠어요. 그렇죠. 예. 목표를 이 정도로 세워야 돼요. 예. 사실 그거예요. 음. 모르는 개가 얘한테 1도 관심 없거든요. 근데 얘가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네, 자기도 그게 그냥 너무- 모른 척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표를 딱 지금 정도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다 변하는 건 힘들지만 보호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너가 싫어도 짖지 않아도 돼. 나 따라오면 얘 그냥 안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칭찬해 줄 거야.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알려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얘한테 사회성이 좋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하고 트레이닝을 해나가야 돼요. 저희가 이제 한번 솔루션을 해볼 거예요. 네. 그 전에 좀 어느 정도 반응성이 나오나 제가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아이들이 속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줄 놨을 때 어떤 반응 나오는지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강아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딸기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움직이니까 바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움직임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친구예요. 뭔가 동물이 움직이면 그러네. 와. 그 상태에서 한번 실제 반응을 볼게요. 줄을 놨을 때는지 한번 볼 거예요. 제가 놓으라고 하면 놓으세요. 이거 놔보세요. 줄 놔보세요. 그런데 이 녀석 줄을 놓았음에도 보호자 옆에서 짖기만 하네요. 줄이 없으면 오히려 뭘 못할 수도 있어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인형에 돌진하는 녀석. 딸기의 심리 상태가 궁금합니다. 얘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싶은 감정 반, 얘가 아직 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 반. 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막 짜증이 나고 자기도 혼돈이 오니까 그런 짜증나는 감정이 짖음과 공격성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향을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거? 적절한 도구. 조금은 흥분도가 있기 때문에 목줄도 같이 사용해 볼 건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해놓고서 제 손가락 2개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거는 원래 하던 목줄이나 하네스랑 크게 다르지 않고 줄이 앞에만 달려 있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뒤에서 딸기를 당겨 볼게요. 어떻게 돼요? 네. 끌려간다. 이렇게 몸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했을 때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워야 될 게 응급 유턴이에요. 이멀전시 유턴이에요. 만약에 지금처럼 딸기가 짖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땡겨요. 돌아가. 짖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그렇죠, 돌아가야 돼요. 안 보여야지 흥분도가 줄어들고 그때 자기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짖는 거는 벌써 레드존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싸운 상태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고, 그때는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유턴을 하거나 방향을 바꿔서 그 상태를 벗어나는 건데, 다리만 써서 이렇게 가볼게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버텨도 괜찮아. 처음엔 버텨요. 처음엔 버텨요. 왜냐? 그동안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팔을 많이 쓰는 것보다 방향을 바꿔서 어딘가 갈 때는 다리가 움직여서 가야 돼요. 내 하체가 움직여야지. 이렇게 아예 돌려서. 딸기 가자. 옳지. 그리고 잘 따라오면 칭찬해 줄 거예요. 응급 유턴을 숙지해야 돌발 상황도 잘 대처할 수 있겠죠? 옳지. 가자. 옳지. 보셨어요? 자기가 도는 거? 네. 반대로 도네. 또한 교육을 통해 보호자와의 소통 능력도 높아진다는 사실.
주인이랑 교감 잘 되는 개들이 주인 다리만 보면서 걷는 이유가 옆에서 걷는 이유가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책은 그래야 돼요. 보호자와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소통도 안 됐고 배운 적도 없고 도구로도 그걸 알려줄 수 없다 보니까 산책이 그런 이제 통증을 주는 도구를 쓰다 보면 호흡을 맞출 대상이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고 아프게 하는 대상이 되거든요. 올바른 도구에 교육까지 더해져 응급 유턴 신호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된 딸기. 옳지. 또 가보자. 가자. 어떤 돌발 상황에도 응급 유턴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 또 반복. 야, 근데 얘가 지금 반응이 너무 좋은 게 방금 펄짝펄짝 뛰는 거 보셨어요? 네. 기분도 좋고요. 지금 딸기는 보호자 발을 벌써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다른 강아지가 있을 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흥분도가 상당히 높아서 원래는 이걸 되게 많이 연습을 하고 해야 돼요. 다음은 인형을 이용해 볼 차례. 흥분했죠? 자, 흥분했죠? 그러면 그렇죠. 그냥 데리고 가세요. 그냥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가자. 강아지 인형을 보고 다시 흥분 상태로 되돌아간 딸기. 하지만 이대로 지켜볼 설수레이너가 아니죠. 단호히 딸기를 제지하는데요. 지금 계속 몸이 돌아가도 거길 보려고 해요. 거길 보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도구를 다른 걸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번만 더 한번 연습을 해보고 일로 와. 앞서서 했던 보호자의 응급 유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딸기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며 다시 인형 앞으로 다가가는 설수레이너. 가자. 제가 언제 가자 하고 도는 거 같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것보다 강아지를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아, 강아지인 걸 인식했을 때. 인식하는 순간. 아, 인식하는 순간. 딱 인식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럴 때 더 터지기 전에 피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딸기가 인형에 반응하는 순간 응급 유턴을 하는 설 전문가. 보여요, 거기서? 보다 원활한 교육을 위해 도구를 더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지금 이 앞구리 하네스만으로 조금 흥분도가 다 가라앉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나 더 높은 도구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근데 초크체인보처럼 뭔가 쪼이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통증도 없고 좀 불편하다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더욱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는 도구로 교체하는 설 전문가. 네, 근데 다 자기가 이거를 다 입도 다 벌릴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도구를 바꾼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엄마 강아지가 아기 강아지 혼내는 방법이에요. 엄마 강아지가 아기 강아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코 윗부분을 살짝 물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살짝 신호를 줄 때 입 주위를 이렇게 다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 도구가. 딸기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되면 아까 했던 줄로 편하게 해주고. 이게 적응이 그렇죠. 야, 나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한번 지나가 보세요, 이렇게. 입에 달린 줄을 당겨 명확한 신호를 주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합니다. 옳지. 만약에 너무 흥분을 하면 고개를 들게 해서 나를 좀 쳐다보게 하고 서로 눈을 좀 마주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가볼게요. 한번 와보세요. 가자. 보호자님도 다시 도전해 볼까요? 가자. 옳지. 오케이, 이제 세상에 한번 와볼게요. 마지막. 새나개 마스코트이자 설 전문가의 반려견 세상이가 도우미견으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인형이 아닌 실제 강아지를 본 딸기의 반응은 어떨까요? 가자. 역시나 더욱 격렬해진 거부 반응. 네, 그냥 끌고 가보세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좋아요. 모든 교육엔 반복 학습이 필수겠죠? 다시 한번 세상의 옆을 지나가 보는 딸기. 옳지, 좋아요. 보호자 또한 딸기에게 더 단호히 표현합니다. 반복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옳지. 옳지. 아주 좋아요. 지금 땡기지도 않았어요. 땡기지도 않았어. 잘한 행동에는 적절한 보상도 잊으면 안 되겠죠? 옳지. 옳지. 강아지만 보면 두 얼굴로 돌변했던 딸기의 놀라운 변신. 이게 바로 설세 매직 아니겠습니까? 옳지. 지금도 정확하게 딸기가 이해를 한 게 뭐냐면 흥분해서 다가갔더니 이게 당겨졌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한 번 더. 네, 가자. 가볼게요. 천천히 가자. 이야, 너 정말 우리가 알던 딸기 맞니? 잘했어. 아이 잘했어 딸기. 딸기 옳지. 자 옳지. 방금 너무 잘했어. 지금 지치도 않아. 와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던. 그래서 오늘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 진짜. 진짜 간절하셨던 거예요. 네, 진짜 너무 열심히 감사해요. 하셨고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다른 가족분들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연습하려는 의지가 느껴져서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며칠 후 도착한 반가운 소식. 솔루션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맹훈련 중이라는 딸기. 딸기도 보호자님도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 조만간 더 기쁜 소식이 들리겠죠? 그때까지 모두 파이팅!